아리랑 힐링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역사의 감개라는 글을 쓴 서울대학교 허성도 명예교수의 글을 그 덕화만벌에서 올려주셔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다시 보는 어떤 눈도 새로 생길 것 같고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명예도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이 아리랑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역사의 감개입니다. 감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참 잘 못 들어보셨죠? 이 감기라는 말의 뜻은 지나간 잘못을 거울 삼아 경계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잘못된 역사를 바로 보자는 뜻이겠죠. 감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인류 사회의 그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을 말하지요. 우리가 그 초중 고교 시절의 역사 공부를 많이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 역사의식이 서서히 무너지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역사 교과서 자체도 대단히 좀 모순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허성도 교수님이 지은 역사의 감개를 쳐다보면 우리의 역사 중에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들이 눈에 보여서 총체적으로 좀 깁니다만은 덕화만벌에서는 이걸 1, 2, 3, 4편으로 나눠서 수록해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1편에서 4편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한목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온다는 사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이 나이에 따로 역사 공부를 새로 할 수는 없고, 마침 서울대 명예교수 허성도님이 역사의 감기라는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대성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 그리고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달달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사색당쟁, 대원군의 세국정책, 성리학의 공리공론, 반상제도 등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우리는 500년 만에 망한 민족이구나.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일본에게 망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로호의 실패를 중국, 미국, 소련 등 다른 나라에서 비추어 보듯이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이고 한일 합방은 1910년이다. 금년이 2022년이니까 한일 합방된 지 딱 11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 왕조는 600년, 700년,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으며 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알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에서는 500년을 간 왕조가 그 당시에 하나도 없고 조선만 500년 갔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300년대의 역사 구도를 여러분이 놓여보면 전 세계에서 500년간 왕조는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1200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600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국이지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500년간 왕조가 하나 있다면 에스파냐 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500년째 가고 있었는데도 불행히도 에스파냐 왕국은 한 집권체가 500년을 지배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이 녀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 이거 안 되겠네. 형님 에스파냐 가서 왕 좀 하세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형인 조세프 보나파르트가 에스파냐에 가서 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집권체이지 단일한 집권체가 500년은 가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518년째 가고 있는 것은 조선 딱 한 나라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고려가 500년 갔다. 통일신라가 1000년, 고구려가 700년, 백제가 700년 갔다.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됐으니까 BC 57년 이후에 세계 왕조를 보면 500년간 왕자가 딱 2개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름도 없는 왕조가 하나고 동남아시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500년간 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처럼 1000년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고 고구려 백제만큼 7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역사과학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엄청나게 신기한 나라다. 한 왕조가 세워지면 500년, 700년, 1000년을 갔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면 그 2가지 조건을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하는데 우리 성조가 몽땅 바보다. 그래서 권력자들, 즉 힘 있는 자들이 시키면 무조건 굴종했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500년, 700년, 1000년을 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시 말하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고 심지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또 잘 대드는 성격이 있다면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합리성,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합리성, 조세적 합리성, 법적인 합리성, 문화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장기간의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25년에 한 번씩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알다시피 동학난이란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이고 이 밀란은 요새 말로 하면 대규모의 데모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소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생도 노비도 글만 쓸 수 있으면 왕과 나는 직접 소통해야겠다. 관찰사와 이야기하니까 되질 않는다고 왕한테 편지를 보내곤 했죠.
그런데 이런 상소 제도에 불만이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조금은 맛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초등학교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감개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왜 편지를 쓰려면 한문께나 써야 되니까 그럼 글 쓰는 사람만 다냐? 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언문상소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글줄께나 해야 왕하고 소통하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왓을 북을 쳐라. 그러면 형조의 당직 관리가 와서 구두로 말을 듣고 구두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래도 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문고는 왕궁 옆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왜 한양 땅에 사는 사람들만 그걸 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격쟁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격은 칠격자이고 쟁은 깽가리 정자입니다.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면 깽가리나 징을 쳐라, 혹은 대행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흔들어라. 그럼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이것이 격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흔히 형식적인 제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조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정조가 왕노릇을 한 것이 24년입니다. 이 24년 동안 신문고, 상소, 격쟁을 해결한 건수가 5,000건인데 제위 연수를 편의상 25년으로 나누어 봐도 매년 200건을 해결했다는 얘기고, 공식 근무일수를 따져보면 매일 1건 이상을 해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양의 왕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 백성은, 이 한민족 피를 가진 백성은 그렇게 안 해주면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렇게 보면 아까 말한 두 가지 사항 가운데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만만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도의 합리성이 있을 터,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록의 문화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전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좋다. 좋은 선조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세계의 관광 달러가 모이는구나. 여기에다가 석굴암을 가져다 놓으면 좁쌀보다 작은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유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즉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같은 유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싶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같이 호화찬란한 궁전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의 어떤 왕이 등극을 해서 피라미드 짓는데 30만 명 동원해서 20년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왕이
조선 백성 여러분,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제 청장년 30만 명을 동원해서 한 20년 노역을 시켜야겠으니 조선 백성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그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요? 마마가 물러나시옵소서 하고 조선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유직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것을 지으려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을 생각이 없어. 이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유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하면은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왕이 있다면 바로 곁에 사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어떠한 젊은이가 하나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다 듣고 둘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왕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 언제 화장실 갔으면 화장실 갔다는 것도 다 적고 그것을 오늘 적고 내일도 적고 다음 달에도 적고 또 적고 도로 적고 돌아가신 날 아침까지 적는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조금은 맛볼 수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공식 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왕은 그 누구도 독자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는 간신배 만나고 장희빈 만나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왕은 공식 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조 같은 왕은 너무 사관이 사사건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싫어서 어떤 날 대신들에게 내일은 저 방으로 와. 저 방에서 회의할 거야. 그리고 도망가.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관이 상간 마마를 놓쳐버렸죠. 어디 계시냐 하다가 지필묵을 싸들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인조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회의를 하는데도 사관이 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조선의 국법에는 마마가 계신 곳에는 사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그 사관이 괘씸해서 다른 제목을 걸어서 기약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다른 사관이 와서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500년을 적어내렸던 것입니다. 사관은 종칠품에서 종구품 사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에 비교해보면 아무리 높아도 사무관을 넘지 않는 뱃을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왕을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다 적었다? 이걸 또 500년이나 적어내렸다? 어떻게 했냐면 한문으로 써야 하니까 막 흘려 썼어.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정수를 해야 했고 이걸 사초라고 우리를 이름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한 달 이내에 이것이 중요하다. 한 달 이내에 요새 말로 하면 왕조실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관도 잘못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정 이러한 말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행동한 적이 있어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 작업을 다 마친 후에야 즉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출판을 하는데도 독특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부를 출판했다고 합니다. 사부를 찍기 위해선 목판 할자, 나중에는 금속 할자본을 만들어 썼는데 사부를 찍기 위해서 할자본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가?
사람이 쓰는 것이 경제적인가 하는 것에 쓰는데, 이것이 정말 그 사부를 만들기 위해서 할자를 만들어 썼다면 그게 경제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할판 인쇄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쓰면 글자 하나 빼먹을 수도 있다. 글자 하나 잘못 쓸 수도 있다. 글자 하나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사부를 남겨주는데, 사람이 쓰면 사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 후손들이 어느 것이 정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판 할자, 금속 할자, 본을 만든 이유는 틀리더라도 똑같이 틀려라. 그래서 할자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500년 분량을 남겨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네스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왕의 옆에서 사관이 적고 그날 저녁에 정서해서 왕이 죽으면 한 달 이내에 출판을 준비해 들어가서 만들어낸 역사서를 보니까 전 세계에 조선만이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6,400만 자입니다. 그런데 이 6,400만 자는 1초에 한 자씩 하루 4시간씩 보면 112년 걸리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조선왕조 실력을 다룬 학자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관도 사람인데 공정하게 역사를 기술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를 쓰도록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존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보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태종실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저 사관이 어떻게 썼을까? 너무 궁금해서 태종실록을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명사성이 나섰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마마께서 선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저 사관이 그것이 두려워서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은 참았습니다. 또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보고 싶어서 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왕의 실록을 봐야겠다. 이번에는 핑계를 어떻게 댔느냐 하면, 선대왕의 실록을 봐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정치를 잘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나섰습니다. 마마, 보지 마옵소서. 왜 그런가? 마마께서 성대왕의 실록을 보시면 이 다음 왕도 선대왕의 실록을 보려 할 것이고 다음 왕도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젊은 사관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마께서 또 보시지 마시고 이 다음 조선왕도 영원히 실록을 보지 말라는 교지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조금은 맛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세종이 내 말이 맞다. 나는 영원히 안 보겠다. 그리고 조선의 왕 그 누구도 실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교지를 내렸다. 그래서 조선의 왕 누구도 실록을 못 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어려운 시대의 왕의 하루하루의 그 행적과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힘들게 적어서 아무도 못 보는 역사서를 500년을 써내려간 민족입니다. 누구 보라고 썼는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보라고 썼다.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핏줄 받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살았던 문화, 제도, 양식을 잘 참고해서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역사의식이 없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왕도 못 보고 백성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보는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남겨주었겠는가. 조선 왕조 실력은 한국인의 보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기에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정원 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정원은 오늘날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로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이 최고 권력기구가 무엇을 하냐면 왕에게 올릴 보고서, 어제 받은 하명서, 또 왕에게 할 말, 이런 것들에 대해 매일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지를 500년 동안 적어 놓았습니다. 아까 실록은 그날 밤에 정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원 일기는 전월분을 다음 달에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성정원 일기를 언제까지 썼냐면 조선이 망한 해인 1910년까지 썼다고 합니다. 누구 보라고 써나왔는가? 대한민국 국민보라고 써놨다. 유네스코가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조선만이 그러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성정원 일기는 임진왜란 때 절반이 불타고 지금 288년 분량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자냐면 2억 5천만 자라고 합니다. 요새 국사편찬회에서 이것을 번역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잘하면 앞으로 50년 후에 정리가 끝나고 못하면 80년 후에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선조입니다. 또 일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 일자, 반성할 성자죠. 하루의 일을 반성하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 왕들의 일기입니다. 정조가 세자 때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썼습니다. 선대왕이 쓰니까 그 다음 왕도 썼습니다. 선대왕이 썼으니까 손자왕도 썼습니다. 언제까지 썼느냐? 나라가 망하는 1910년까지 썼습니다. 국방에 관한 사항, 경제에 관한 사항, 과거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전부 조목조목 나누어 썼습니다. 150년 분량의 제왕의 일기를 가진 나라를 전 세계에서 찾아보라. 어떻게 이러한 기록을 남기겠는가? 그게 뭐냐면 감히 국격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것을 남겨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록 중에 지진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삼국사기에는 지진이 87회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3회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에는 249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2029회에 나옵니다. 다 합치면 2368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방패장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방패장,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인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너희들은 2000년 동안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현재 지진공학회의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리터 규모를 계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신기하게도 선조들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실로 위대한 선조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세계를 향해 포효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부심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를 부지런히 공부해서 세계에 널리 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척 길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역사 공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